그래서 내가 암기해 놓은 게 없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.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제 선생님께서는 또 명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명리학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?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재미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부를 하실 텐데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인강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 인터넷 강의 아주 좋고요. 그러나 이제 명리학 공부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. 막 이해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어요. 왜냐면 많은 내용을 내가 암기해서 그것 속에 응용이거든요. 그게 이제 학술로 푼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암기해 놓은 게 없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. 통변이 안 될 수가 있어요, 통변. 우리가 일본어 공부해 보셨지 않습니까? 처음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? 일본어 공부하고 막 하다가 한문이 들어가면서 막 거기서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암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명리학도 같은 케이스라 만약에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일단 60갑자를 무조건 외웠던 것 같아요. 빨리 외우고 늦게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. 최소한 60갑자 정도는 이렇게 외우고 아래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럼 외우는 것뿐이 없거든요. 갑이 6개니까 6개 외우고 아래 외우고 위로 외우고 막 외우다 보면 거기서 궁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궁합을 응용할 수 있어요. 이제 우리가 궁합을 띠로 보는 경우에 궁합이 있고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은 궁합을 띠로 보지 않습니다. 천간으로 봅니다. 간. 그러면 이제 궁합 관계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철학에 좀 관심이 있다면 육기갑자는 무조건 외우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정설을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. 사주정설. 그거는 배경관이라는 분이 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시 공부하러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 스님이 그 사주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고 나중에 이제 공직생활 하시고 끝나면서 책을 쓰셨는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쉬운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초보일 때 사주정서를 보고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됩니다. 암기. 그렇게 하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궁합이 나오고 형충파의 살이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형충파의 살 같은 거 다 암기하고 들어가게 되면 암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. 왜냐면 형충파이를 보게 되면 막 비슷비슷하게 막 엮이고 이게 힘들긴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살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살을 전부 다 외워서는 제가 그동안 살을 활용해 보니까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살로 때리게 되면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고 살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봐줘야 되거든요. 전체적인 것.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격이 여러 가지 외격, 종격 뭐 여러 가지 격들이 있는 중에 막 외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종격으로 들어가도 좀 복잡해질 수 있고 또 격 중에 학으로 보는 것들은 실제로 실전 경험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을 사회에 나와서 응용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암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사주정서부터 좀 쉬운 책이 있다면 그것도 들어가면 되거든요. 다만 이제 제가 시중에 책들을 접해보니까 자기가 실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낸 분들은 그런 논리를 총망라해서 써놓고 나는 이렇게 사주 상담을 했다. 이걸 다 남겨드렸고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다 하면 사주정설하고 기본 서적을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다. 다만
이게 명리 공부를 한 다음에 1년에 끝내겠다, 2년에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.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. 청명학 같은 경우도 사주를 기본으로 해야 될 때 기본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사주 없이 푸는 청명학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. 주역이라든지 소리 장명이라든지 막 이렇게 가는 장명들이 다 사주가 없이 띠만 갖고 짓는 거니까 접근이 쉬우니까 장명이 쉬운데 그게 그러한 형태의 이름들은 사주와 무관한 형태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발목의 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주를 근간으로 풀어줘야 이 사주에 뭘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명리의 뜻을 뒀다 하면 재미로 보는 건 일본어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좋지만 내가 조금 뜻을 둔다 하면 암기를 많이 해서 기본적인 60갑자부터 성충파의 살부터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주를 풀어야 될 게 자기 자신 사주를 놓고 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. 자기 자신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하고 자기 사주하고 논리를 딱 맞춰지게 되면 주변에 아버님 인생을 보고 엄마의 인생을 보고 누나, 형제 주변 사람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때 어려움을 겪었구나. 이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합격했구나. 이래서 이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. 이런 게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운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접근을 가족부터 접근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가족 접근이 안 돼서 그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남도 안 맞는 거랑 똑같아요. 사주 논리대로 나의 운을 파악할 수 있고 형제나 부모님의 운을 가늠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남의 거를 볼 수 있고 궁합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궁합을 먼저 푸는 거예요. 궁합 보는 법은 사주정설에도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저는 그 궁합 논리도 제가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사주정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사주 내용을 풀어준 게 아니고 그분이 배워놓은 걸 가지고 일정하게 책을 낸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그 알짜배기 내용이 좀 들어있다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갖고 인터넷 강의 들어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도움이 될 수 있다. 다만 명리가 많습니다. 그 갈래가 많습니다. 자기에 맞는 쪽을 찾아가셔야 됩니다. 명리하는 분이 다 똑같지 않고 그 안에도 보는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 틀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맞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. 네.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또 기초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60갑자를 먼저 외우고 사주정설이라는 책을 좀 기초적으로 보고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는데 명리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명리가 쉽지 않은 학문인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